자, 다음은 내화 구조인 지하 1층, 지상 5층인 건물의 지상 1층 평면도이다. 자, 각 층의 층고는 4.3m이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높이는 0.5m이다. 각 실에는 반자가 설치되어 있으며 계단 감지기는 3층과 5층에 설치되어 있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제 1번 문항을 보시면 다음의 빈칸에 해당 개소에 자, 설치해야 하는 감지기의 수량을 산출식과 함께 쓰시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감지기의 개수를 구하는 그 식과 이제 개수를 이제 구하는 건데, 지금 가나다. 자, 가나다라는 실과 그리고 복도 총 4개의 구역에 감지기의 개수를 이제 구해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감지기의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될 식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 표입니다. 이 표를 암기를 해야 우리는 감지기의 수량을 구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표에 적용되는 자, 감지기는 바로 여기 가실에 설치되는 차동식 스포트형 2종과 그리고 다실에 설치하는 정온식 스포트형 1종이죠. 이렇게. 그리고 요 나실과 복도는 연기 감지기예요. 연기 감지기는 아까 보여드린 그 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다른 면적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자, 차동식 스포트형 2종과 정온식 스포트형 1종의 자, 기준 면적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표를 보세요. 자, 표를 보시면 일단 이 구조가 내화 구조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아셔야 돼요. 구조와 그리고 부착 높이, 그 다음 감지기의 종류까지. 자, 먼저 차동식 스포트형 2종이잖아요. 2종. 여기 2종에 해당이 되고, 근데 문제는 자, 부착 높이입니다. 자, 보세요. 각 층의 층고는 4.3m이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높이가 0.5m래요. 그러면 반자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는 우리 감지기를 어디에 설치하나요?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지 않고 어디에 설치한다? 반자에 설치하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가 자, 바닥이고 여기가 천장이에요. 천장. 그럼 바닥과 천장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반자가 있죠. 반자가. 자, 그런데 지금 천장의 높이가 4.3m예요. 그런데 천장과 반자 사이의 높이는 거리가 얼마라고요? 0.5m예요. 근데 우리가 감지기를 어디에 설치하나요? 감지기를. 천장이 아니고 여기 반자에 설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감지기를. 그러면 이 감지기의 부착 높이는 4.3m가 아니고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에. 얼마? 3.8m.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3m만 보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틀립니다. 바로 4m 미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화 구조다. 4m 미만 내화 구조 차동식 2종. 그럼 어디예요? 여기 있죠. 70제곱미터. 즉 7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실은 정온식 스포트형 1종이죠. 정온식 스포트형 1종이에요. 그럼 기준 면적이 얼마인 거예요? 60제곱미터죠. 6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이다. 예. 그래서 기준 면적부터 알고 그리고 감지기의 개수를 이제 구하러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이제 감지기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차동식 스포트형은 70, 그리고 정온식 스포트형은 60이라고 우리가 먼저 파악을 했어요. 자, 그러면 가실부터 볼게요. 가실. 자, 가실은 자, 감지기의 개수에는 자, 면적이 어떻게 돼요? 가실은 자, 가로가 10m죠? 가로가 10m고요. 그 다음 세로가 13m예요. 그러면 10m 곱하기 13m 나누기 얼마 해준다고요? 70제곱미터로 나눠주는 거죠. 기준 면적. 이렇게 70으로 나눠주면 이거 앞선 1.86 정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감지기의 개수를 구할 때는 반드시 뭐 한다? 절상.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자, 2개가 최소 2개는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
그다음에 이제 나실은 좀 이따 할게요. 다실 먼저 할게요. 다실. 자, 다실은 정온식 스포트형 1종이죠. 1종. 아까 얼마 나왔어요? 기준 면적이 60 나왔죠. 60. 자, 그러면 자, 다실은 가로의 길이가 얼마예요? 가로. 가로의 길이가 9m와 5m 더하니까 14m죠. 14m에다가 세로 13m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나누기 얼마? 60제곱미터. 예. 나눠주시게 되면 이 값은 3.03 정도 되고요. 예. 절상하면 4개. 그죠? 최소 4개가 설치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실과 복도인데, 자, 나실, 여기 나실 같은 경우는 우리 연기 감지기를 설치를 할 때, 자, 보행거리 기준이 있고, 바닥 면적 기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복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로 한다? 바닥 면적 기준으로 합니다. 바닥 면적 기준. 그러면 여기 또 면적을 또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부착 높이가 4m 미만, 부착 높이가 4m 이상 20m 미만이에요. 자, 그리고 연기 감지기 1종과 2종 같아요. 면적이. 그리고 3종. 자, 이제 내화 구조, 기타 구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면적이 얼마요? 150이죠? 여기가 50이고요. 여기는 75, 여기는 설치 불가능하죠. X. 자, 지금 부착 높이가 4m 미만이었죠? 그리고 연기 감지기 몇 종이에요? 2종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기준 면적이 150이죠. 그러니까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150. 그러면 자, 나실의 감지기 개수도 구할 수 있죠. 나실. 자, 보세요. 나실은 가로가 12m고요. 세로가 13m죠. 그러면 12 곱하기 13이 되고요. 이제 150으로 나눠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이 값은 1.04 정도가 나오고요. 절상하면 최소 자, 2개의 감지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2개. 자, 이제 복도를 보시면 자, 복도예요. 근데 복도의 길이를 보시게 돼요. 길이. 복도의 길이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단실은 빼야 됩니다. 그러면 36m에서 계단 5m를 빼면 31m죠. 1m죠. 그러니까 이 복도 같은 경우는 30m 미만이 되면은 보행거리 기준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복도의 길이가 31m, 30m 넘었죠.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행거리 기준으로 뭐 할 수 있다? 감지기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복도의 길이가 30m 미만이면 그때는 바닥 면적 기준으로 구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30m 이상이니까 보행거리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지금 복도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10m, 12m, 9m 다 더해주면 얼마 나와요? 31m죠? 31m를 30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연기감지기 1종과 2종은 보행거리 30m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값은 1.03 정도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복도에 연기감지기 2개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실부터 다실까지 그리고 복도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수량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구했어요. 자, 이제 2번 문항을 보시면 자, 1번에서 구한 감지기 수량을 위 평면도상에 각 감지기의 도시 기호를 이용하여 그려넣고 각 기기간을 배선하되 배선수를 명시하시오. 단 배선수 명시할 때는 이렇게 사선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일단 가실에는 차동식 스포트형 설치한다고 했죠. 몇 개? 2개. 그러면 여기에다가 차동식 스포트형에 해당하는 요 그림교를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차동식 스포트형. 자, 2개를 설치를 하고요. 자, 나실에는 연기감지기죠. 연기감지기 몇 개? 2개였죠. 2개. 자, 나실은 연기감지기 2개였어요. 그럼 여기도 연기감지기 자, 2개를 자, 이렇게 그려 넣어 주시고 일단 그 다음에 다실은 정온식 스포트형이었죠. 몇 개였어요? 4개였죠. 4개. 정온식 스포트형 4개였어요. 그럼 여기도 정온식에 해당하는 자, 그림 기호를 이렇게 이용해서 자, 4개를 그려줍니다. 4개.
그 다음에 복도는 연기 감지기 몇 개였죠? 복도는 2개였습니다. 2개. 예, 2개였으니까 여기다 연기 감지기 2개를 자, 이런 식으로 자, 2개를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감지기 칸을 연결해 주는데 자, 가급적이면 루프 형태로 배선하는 게 좋습니다. 경제성 고려해서 루프 형태로 자, 보세요. 이렇게 루프 형태로 감지기들을 연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폐회로가 되게끔 연결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폐회로. 이런 식으로. 발신기 세트까지 자,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요. 루프 형태로 연결하시면 돼요. 루프 형태. 자,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신기하고 발신기도 연결해 줘야겠죠? 수신기와 발신기 세트도 자,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배선수를 표시를 해 줍니다. 자, 지금 여기서 종단 저항이 발신기 세트 내부에 있고요. 그리고 루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닥수는 전부 다 몇 가닥 들어가요? 2가닥이 들어가는 거죠. 2가닥. 여기 2가닥, 전부 다 2가닥씩 들어갑니다. 2가닥씩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사선으로. 자, 이렇게 2가닥을 표시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수신기와 발신기 세트가 몇 가닥이 들어가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제 가닥수 구하는 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수신기와 발신기 세트 사이에 가닥수입니다. 자, 보시면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수신기와 발신기 사이에는 어떠한 선들이 들어가냐면 자, 지구선 들어가죠. 지구 공통선. 그 다음에 응답선. 그 다음 경종선. 그 다음 표시등선. 경종, 표시등, 공통선. 자,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6가닥이. 그런데 여기서 가닥수가 자, 고정적인 게 있어요. 응답선 1가닥이죠, 무조건. 그죠? 그리고 지금 이 건물은 5층입니다, 5층. 11층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제 경보 방식이죠? 그러니까 경종선 1가닥이에요. 표시등 하나고요. 경종 표시등 공통 하나입니다. 그럼 문제는 지구선과 이제 공통선인데,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게 지상 1층의 평면도죠? 근데 이 한 층당 종단 저항이 하나밖에 없어요. 발신기 세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한 층당 경계 구역수가 몇 개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경계 구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총 6개의 층이죠. 6개의 층이니까 자, 수평 경계 구역은 몇 개인 거예요? 6개인 거죠, 6개. 그렇죠? 수평 경계 구역 6개. 그럼 수평 경계 구역이 있고 여기에 뭐도 있나요? 계단실. 그렇죠? 계단실이 있으니까 수직 경계 구역도 있을 거라고, 수직 경계 구역. 자, 그럼 수직 경계 구역은 어떻게 구하냐? 지금 층고가 4.3m죠.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6개의 층이죠. 그러면은 4.3m씩 6개의 층인데, 자, 수직 경계 구역을 구할 때는 우리가 45m로 나눠주잖아요? 45m 이하가 하나의 경계 구역이니까 이것을 45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0.57 정도가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하나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수직 경계 구역수가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의 전체 경계 구역수는 몇 개예요? 7개죠, 7개. 7개니까 지구선이 7가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통선은 지구선이 7가닥을 초과할 때마다 하나가 늘어났는데 7가닥밖에 안 되니까 공통선이 1가닥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닥수를 다 더하게 되면 총 12가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신기와 발신기 세트 사이는 몇 가닥이다? 12가닥이 들어갑니다. 12가닥. 이렇게 12가닥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구했던 감지기 수량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제 배치를 하고 그 다음 가닥수까지 표현을 해주시면 평면도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물의 평면도를 나타낸 것으로 거실에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2종, 복도에는 연기 감지기 2종을 설치하고자 한다. 건물의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 건물이며 감지기의 설치 높이는 3m이다. 각 실에 설치될 감지기의 개수를 계산하시오. 단 계산식을 활용하여 설치 수량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A실 보세요. A실, B실, C실, D실. A, B, C, D에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2종을 설치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복도에는 연기 감지기 2종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때 감지기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감지기의 수량을 구할 때 알아야 될 표가 하나 있었죠. 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를 알고 계셔야 바로 감지기의 수량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준 면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기준 면적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면적을 찾는 거예요. 자, 먼저 감지기의 부착 높이를 보실 건데 자, 부착 높이가 3m입니다. 3m면은 여기 있죠. 4m 미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라고 했죠. 내화 구조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내화 구조. 그 다음에 차동식 스포트형 2종 여기에 있죠. 그러면 기준 면적이 얼마다? 네, 70이다. 즉 7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 면적이 70제곱미터라는 것을 일단 알았어요. 자, 이 값을 이용해서 이제 감지기의 수량을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자, A실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A실. 자, A실입니다. 자, A실의 감지기 개수를 구하면 일단 바닥 면적을 알아야 되겠죠? 바닥 면적을 아까 구했던 기준 면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A실은 가로가 10m고요. 그리고 세로가 18m와 2m를 합친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20m 나누기 70제곱미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실은 2.86 정도가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최소 3개의 감지기를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A실은 3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B실. 자, B실을 또 볼게요. B실. 자, B실도 이제 바닥 면적을 알아보면 자, 가로가 20m고요. 세로가 18m예요. 가로가 20m, 세로가 18m고 70제곱미터로 똑같이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5.14 정도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6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6개. 그 다음에 C실. 자, C실도 구해볼게요. C실. 자, C실은 가로가 22m죠? 세로가 10m예요. 그럼 22m 곱하기 10m를 70제곱미터로 나누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3.14 정도가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4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실. 자, D실을 보시면은 자, 바닥 면적이 가로가 10m, 세로도 10m예요. 가로 10m, 세로 10m 나누기 70제곱미터. 자, 그러면 이 값은 1.43 정도가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2개가 나오게 되겠네요. 2개. 자, A실부터 D실까지 감지기 수량 구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복도예요, 복도. 자, 근데 복도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거는 이제 보행거리 기준으로 할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 보행거리가 지금 몇 미터인지를 딱 보셔야 돼요, 몇 미터. 잘 보세요. 자, 보행거리입니다, 보행거리이기 때문에 복도의 중앙에 있는 선을 이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앙에 있는 선. 복도의 중앙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보행거리가 몇 미터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m죠. 그런데 여기가 1m입니다. 1m. 2m의 절반 1m. 20m에서 1m를 빼요. 그러면 여기는 19m가 됩니다. 여기 보행거리, 여기 19m. 그 다음 가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m죠. 22m에서 1m, 여기 1m를 빼버리면 얼마예요? 21m죠. 그럼 여기는 21m입니다. 그러면 이 복도의 보행거리는
19m와 20m, 21m를 합친 40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도에는 연기 감지기를 자, 몇 개를 설치하냐? 자, 19m와 21m를 합치면 돼요. 그죠? 보행거리 합치면 되고, 그걸 몇 미터로 나눠주냐면은, 이게 연기 감지기 2종이죠. 연기 감지기 1종과 2종은 30m마다 설치하는 거고요. 그리고 3종은 20m마다 설치하는 거죠. 근데 지금 2종이니까 몇 미터? 30m마다 30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1.33 정도가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복도에는 연기 감지기 2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A실부터 D실까지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개수 구하고요. 그리고 복도에 설치하는 연기 감지기의 개수까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물의 평면도를 나타낸 것으로 각 실에 연기 감지기 1종을 설치하고자 한다. 자, 감지기의 설치 높이는 6m이다. 각 실에 설치될 감지기의 개수를 계산하시오. 단 D실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연기 감지기의 설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이게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한 연기 감지기의 설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연기 감지기 개수를 구하려면 표를 하나 암기할 게 있어요. 자, 보시면 부착 높이가 4m 미만일 때가 있어요. 부착 높이가 4m 미만, 그리고 4m 이상, 20m 미만인 경우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연기 감지기 1종과 2종은 같습니다. 기준이. 그리고 3종이 이렇게 별도로 있고요. 자, 그때 이제 기준이 되는 면적이 얼마냐. 자, 4m 미만일 때, 부착 높이가 4m 미만일 때는 여기가 150입니다. 1종과 2종은 150제곱미터, 3종은 50제곱미터. 그리고 4m 이상 20m 미만일 경우에는 75제곱미터고요. 3종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감지기의 설치 높이가 6m입니다. 6m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기 감지기 1종이래요. 그러면 바로 75제곱미터가 기준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바닥 면적 75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를 한다는 거죠. 자, 기준 면적이 75라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바로 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기준 면적은 75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실부터 D실까지 한번 개수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실입니다. A실. 자, A실. 자, A실은 바닥 면적이 얼마냐면, 자, 개수 N을 놓을게요. 지금 가로가 15m고요. 그 다음 세로가 15m네요. 이것을 75제곱미터로 나눠준다고요. 기준 면적. 자, 이거 계산하면 딱 떨어집니다. 네, 3개. 그래서 A실은 자 3개의 감지기를 설치하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이제 B실입니다. B실. 자, B실은 자 바닥 면적이 가로가 7.5m, 세로가 15m고요. 네, 75제곱미터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1.5가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2개가 나오게 되겠네요. 2개입니다. 그 다음 C실입니다. C실. 자, C실은 여기에 있죠. 자, 가로의 길이가 7.5m, 세로의 길이가 12m예요. 75제곱미터로 나눠주시게 되면, 네, 이 값은 1.2가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이것도 마찬가지 2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D실. 자, D실은 조금 다르게 계산해줘야 돼요. 왜냐면 D실에는 이렇게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단의 면적은 빼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계단의 면적은 제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로가 얼마예요? 가로가 15m죠. 그리고 세로가 12m입니다. 이 면적에서 계단의 면적은 따로 빼줘야 됩니다. 계단은 가로가 7.5m고요. 세로가 3m죠. 네, 빼줍니다. 그리고 나누기 75제곱미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네, 이 값은 2.1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예, 마찬가지 3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A실부터 D실까지의 연기감지기 설치 개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와 건축물에 연기감지기 1종을 설치하고자 한다. 자, 연기감지기의 부착 높이가 7.5m일 때 자, 연기감지기 최소 설치 수량을 구하시오. 자,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 연기 감지기의 수량을 구할 때는
보통 보행거리 기준이나 아니면 수직거리 기준으로 수량을 구하지만, 자, 이런 것처럼 복도도 아닌, 그리고 계단도 아닌 곳에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때는 바로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연기 감지기의 수량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그겁니다. 복도도 아니고 계단도 아닌 곳에 연기 감지기 설치할 때, 그때 이제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연기 감지기의 수량을 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그 기준 면적, 바닥 면적의 기준 면적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부착 높이가 4m 미만, 그리고 4m 이상, 20m 미만, 이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착 높이는. 그리고 감지기의 종별이 이제 1종과 2종은 같아요. 1종과 2종은 자, 기준이 같죠. 이제 보행거리 기준도 똑같죠. 보행거리 기준과 수직거리 기준도 1종과 2종은 같다고 나와 있어요. 바닥 면적도 똑같습니다. 기준이 똑같아요. 자, 면적을 보면 4m 미만이면서 1종과 2종이다. 이것은 150제곱미터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3종은 50제곱미터, 그리고 부착 높이가 4m 이상 20m 미만일 때는 이거의 절반, 75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없죠. 기준 면적이. 자, 그러면은 지금 연기 감지기가 몇 종이래요? 종별. 몇 종? 1종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부착 높이를 보시면 부착 높이가 7.5m입니다. 7.5면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에. 그렇죠? 그러면 기준 면적이 얼마다? 75제곱미터다. 그러니까 바닥 면적 75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를 하는 거죠. 자, 기준 면적은 75입니다. 75. 자, 이걸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A실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A실. 자, A실. 지금 A실 같은 경우는 가로가 15m죠. 자, 세로도 15m입니다. 맞죠? 7.5 더하기 7.5 하면 15m. 그래서 A실 같은 경우는 가로가 15m, 세로가 15m. 자, 얼마로 나눠준다고요? 기준 면적 75제곱미터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값은 딱 떨어져요. 정확하게 3이 나오네요. 그래서 A실은 3개, 최소 3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가 되고요. 자, 그 다음 B실 같은 경우는 보세요. B실. 자, B실은 가로의 길이가 12m와 3m를 더해줘야 되겠죠? 12와 3m.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15m가 되고요.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7.5m. 그렇죠? 7.5m입니다. 나누기 75제곱미터. 이거 계산해 주시게 되면 이 값은 1.5가 나오고요. 1.5가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2개입니다. 2개. 그래서 B실은 2개, 최소 2개 나오고요. 그 다음 C실 같은 경우는 가로가 12m예요. 가로가 12m고요. 세로가 7.5m죠. 7.5m 나누기 75제곱미터. 자, 그러면 이 값은 1.2가 나오고요. 1.2가 나오고 절상해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소 2개의 감지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D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모양 자체가 직사각형도 아니고 정사각형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자, 면적을 나누어서 계산해 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여기 있죠, 여기 꺾여 있는 부분의 면적, 이 면적과 이 면적을 별도로 계산해서 이제 감지기 개수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는 가로가 3m죠. 세로가 7.5m예요. 그러면 3m 곱하기 7.5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자, 여기 나머지 부분은 가로가 12m고요. 세로가 15m가 되겠죠. 그래서 12 곱하기 15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요 D실의 바닥 면적이 되는 거죠. 자, 이 면적을 자, 75제곱미터로 나누어 줍니다. 그렇죠? 나눠 주시게 되면 이 값은 2.7 정도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3개, 최소 3개의 감지기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A실 3개, B실과 C실은 각각 2개, 그리고 D실은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연기 감지기의 최소 수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내화 구조인 지하 1층, 지상 5층인 병원의 지상 1층 평면도이다. 각 층의 층고는 4.3m이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높이는
0.5m이다. 각 실에는 반자가 설치되어 있으며 계단 감지기는 3층과 5층에 설치되어 있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A구역에는 반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A구역, 즉 이 복도에는 반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반자가 없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다음의 빈칸에 해당 개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감지기의 수량을 산출식과 함께 쓰시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평면도상에 구역이 A구역과 B구역, C구역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죠. 이 구역에 적용하는 감지기, 그리고 산출식, 그리고 수량까지 다 구하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적용 감지기는 어떤 감지기를 설치를 하냐. 전부 다 자,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겠죠. A구역과 B구역, 자, C구역에 바로 자, 연기 감지기 몇 종이냐면 일반적인 경우는 2종입니다. 2종. 그래서 A구역, B구역, C구역에 모두 연기 감지기 2종을 설치를 하고요. 자, 산출식을 이제 보실 건데 이 연기 감지기는 보통 복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행거리 기준으로 감지기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런 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적,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이제 감지기를 설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복도는 30m 미만인 복도는 연기 감지기를 설치를 하지 않지만, 지금 이 문제의 정황상 A구역에는 이제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이제 감지기를 설치한다라고 가정하에 산출식을 구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는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부착 높이가 4m 미만인 경우와 그리고 4m 이상 20m 미만인 경우, 이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지기는 1종과 2종은 같고요. 그리고 3종은 이렇게 별도로 바닥 면적 기준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종과 2종 같은 경우에는 4m 미만일 때 150제곱미터, 그리고 4m 이상 20m 미만일 때가 75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기준 면적이. 그리고 3종은 50제곱미터, 여기는 설치 불가입니다. X죠. 자, 그럼 보세요. 자, B구역과 C구역은 지금 반자. 자, 천장은 4.3m고 천장과 반자 사이 높이가 0.5m잖아요. 자, 그럼 이런 거거든요. 자, 지금 이게 바닥이에요, 바닥. 바닥이고, 자, 천장입니다, 천장. 그리고 여기가 반자예요. 그럼 여기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4.3이고, 그리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높이가 0.5m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지기는 바로 이 반자에 설치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자에 설치하기 때문에 이 높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높이를. 그래서 4.3m에서 0.5m를 빼면 3.8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구역과 C구역은 부착 높이가 3.8m인 거고요. A구역은 반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4.3m가 부착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 면적이 B구역과 C구역은 150제곱미터가 기준 면적이고요. 그리고 A구역은 75제곱미터가 기준 면적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산출식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A구역은 자, 바닥 면적을 보실게요. 지금 이게 계단실은 제외입니다. 계단실은 제외입니다. 이건 제외하고요. 자, 가로가 22m고요. 세로가 3m예요. 그러면 22m 곱하기 3m. 아까 기준 면적이 75라고 했죠. 75제곱미터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0.88 정도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한 개의 연기 감지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 복도에다가 이렇게 자, 하나의 연기 감지기를 일단 배치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B구역. 자, B구역은 가로가 11m죠. 그리고 세로가 13m예요. 아까는 이제 B구역과 C구역은 기준 면적이 150이라고 했으니까 150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0.95가 나오고요. 절상하면 한 개입니다. 그래서 B구역도 이렇게 연기 감지기를 자, 한 개 이렇게 배치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C구역은
가로가, 자, 보세요. 가로가 11m와 5m를 합산하는 거죠. 16m. 그리고 세로가 13m입니다. 150으로 나눠주면, 네, 이 값은 1.39 정도 나오고요. 절상하면 2개가 됩니다. 2개. 그래서 감지기 2개를, 이런 식으로 2개를 배치를 할게요. 2개. 네, 2개를 배치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산출식과 수량까지 지금 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을 보시면, 자, 1번에서 구한 감지기 수량을 위 평면도 상에 각 감지기의 도시기호를 이용하여, 자, 그려 넣고, 자, 각 기기간을 배선하되 배선수를 명시하라고 했습니다. 자, 배선수 명시, 이런 식으로, 예, 가닥수를, 예, 그리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배선을 좀 해볼게요, 배선. 자, 발시기가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제성 고려해서 루프 형태로 배선할 겁니다. 루프 형태로. 자, 이런 식으로. 자, 루프 형태로 배선을 해줍니다. 루프 형태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연결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루프 형태로 연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신기와 수신기 사이도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배선은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같은 경우는 루프 배선일 때, 자, 종단정이 지금 발신기 내부에 있으니까, 자, 루프 배선일 때는 몇 가닥이다? 2가닥이라고 했죠. 여기 2가닥, 여기 2가닥, 여기도 2가닥, 전부 다 2가닥씩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루프니까. 루프 배선 2가닥. 자, 일단 문제는 이제 수신기에서 발신기까지 이 가닥수가 몇 가닥인지가 지금 중요한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평 경계구역수와 수직 경계구역수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수신기에서 발신기까지의, 예, 가닥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예, 수평 경계구역부터 구할까요? 수평 경계? 수평 경계구역수.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지상 1층의 평면도예요. 다 동일한 평면인데 지상 1층 평면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바닥 면적 보실게요. 가로가 27m고요. 가로가 27m고요. 세로가 16m예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죠. 수평 경계구역수를 구할 때는 이 계단실의 면적은 빼줘야 되는 거예요. 계단실은. 왜냐면 수직 경계구역이니까. 그래서 여기 계단의 면적을 빼줍니다. 이 면적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예, 600제곱미터로 나눠주는 거죠. 예, 수평 경계구역이니까 600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 값은 한 0.7 정도가 되고요. 그래야 0.7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예, 하나의 경계구역입니다. 한 층당 하나의 경계구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종단정에 하나가 있다는 것도 보시면, 이 한 층은 하나의 경계구역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하나. 자, 근데 지하 1층부터 5층까지죠? 총 6개의 층. 그래서 수평 경계구역은 6개다. 6경계구역이다. 라는 것을, 자,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 경계구역을 또 구해보도록 하죠. 수직 경계구역. 자, 지금 각 층의 층고가 4.3m라고 했죠? 그런데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총 6개의 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하 1층, 지하층의 층수가 1개이기 때문에 지상층과 지하층을 묶어서 한 번에 경계구역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한 층당 4.3m고요. 총 6개의 층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경계구역, 하나의 수평 경계구역은 수직 높이가 45m 이하이기 때문에 45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은 0.57 정도가 돼요. 0.57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하나의 경계구역입니다. 하나의 경계구역. 근데 여기서 계단실은, 예, 하나니까, 계단실이 하나니까 수평 경계구역은 하나의 경계구역이, 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총 경계구역수는 몇 개예요? 총 경계구역수는 7개. 그렇죠. 자, 총 경계구역수가 7개니까,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수신기와 발신기 사이에 들어가는 가닥을 볼 거예요. 자, 지구선, 지구 공통선, 응답선, 그 다음 경종선, 자, 표시등선, 경종, 표시등, 공통선. 자, 이렇게 6가지의 배선이 있는데, 자, 지금 경계구역수가 몇 개라고 했어요? 지금 총 경계구역수가 7개라고 했죠? 자, 7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구선
7가닥이 들어가죠. 7가닥. 그리고 공통은 한 가닥입니다. 7개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 나머지는 전부 다 한 가닥씩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수신기와 발신기 사이에는 총 12가닥이 들어가요. 12가닥. 그래서 12가닥 이렇게 12가닥을 표시해 주시면 가닥수까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감지기. 자, 일본에서 구했던 감지기 수량을 평면도상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배선, 그리고 가닥수까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평면도가 완성이 되겠습니다.